오늘은 그 대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친구한테 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대출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좋은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대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선입견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겠어요? 대출에서 폐가 망신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안 갚아서 경매 들어와서 집을 날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대출도 역시 투자할 때 여러분들한테 사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썩은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받으셔야 되고요. 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의 장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떤 대출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대출에서는요, 이로운 빚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나쁜 빚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화물차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화물차를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구입을 합니다. 생계수단인 거죠. 이런 경우는 유리한 대출이라고 또 이익이 되는 대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흥청망청 사용을 하고 나중에 못 갚아서 집을 날렸다. 이런 거는 좋은 대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대출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그런 대출을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잘 받으면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주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부옥빈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 부옥 빈인의 사주가 은행원들한테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천지에 돈이 쌓였잖아요. 은행원들이 돈이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은행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한남동 재개발 굉장히 선풍적이었죠. 지금도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출을 좀 많이 일으켰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그 은행 직원들은요, 눈에 보여요. 2억짜리 물건이 한 달 있다가 4억이 돼서 들어오고요. 4억짜리 물건이 똑같은 집인데 또 한 달이 지나서 5억이 돼서 들어옵니다. 매수 매도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대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가 자연히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못 삽니다. 그 한남동 재개발 근처에 있는 은행 직원들도 그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상승하고 무섭죠. 꼭지 잡는 것 같고. 그래서 투자에서는 너무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라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 집 마련에서 나는 저금해서 집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큰 금액을 모으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그리고 얼정 부분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나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내가 모은 돈이 2억이야. 2억으로 집을 보러 다니면서 4억짜리, 5억짜리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출이 얼마 나올 거라는 거를 알면 그 돈도 나의 자산에 포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 있게 부동산을 노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 레오 멤버십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멤버십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
상담이라든지 뭐 집을 살 때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금액이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규제 지역은 현재 LTV가 5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굉장히 빠듯했죠.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방법을 조금 알려드렸어요. 저는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게 산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금융비용, 우리 대출 이자를 뜻하는 거죠. 금융비용을 지출하고도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집을 3억을 싸게 샀어요. 금매로 나온 경우 최근에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3억을 싸게 샀는데 대출 이자로 1년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대출 이자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천만 원 정도의 대출 이자를 내려면 한 10억 이상 빌려야겠죠. 많이 빌리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 내가 5천만 원 정도의 금융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내가 3억을 싸게 사고 왔으면 그게 이익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금융 비용을 많이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너무 무리한 대출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만큼만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예금한 돈이 딱 2억밖에 없는데 2억짜리 집을 사러 다니는 것보다는 대출을 내가 3억을 더 받을 수 있어. 그럼 5억짜리까지, 5억 이하의 집까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매로 나온 집을 조금 싸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금매로 나온 집들의 매도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고금리라서 아무래도 그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금매로 나온 그 매도인의 대출을 봤더니 한 10억 정도 대출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일반 회사원이 급여를 받아서 집값의 상승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 이자를 내면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금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금매를 찾을 때 대출이 많은 집, 물론 부동산 사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을 잘 살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거주에 도움이 되는 갈아타기라든지 내 집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많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거치를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거치를 뒀는데 금리가 같아요. 그러면 거치를 두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치를 두게 되면 금리가 0.2%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거치 두지 말고 그냥 저렴한 금리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많이 받아라 이거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거치더라 이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사례 중에 하나가 근저당 원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저당 원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데 그 근저당을 대출을 갚으면 대부분 해지를 하거든요. 근데 해지하지 않고 다시 이용을 할 때 잠깐 일부만 사용을 하는 것을 원용이라고 하고요. 전부 사용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것은 좀 짚어드리는 편이에요. 원용이 나중에 대환할 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꼬박꼬박 짚어주고 있는 편이라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대출의 약간의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출에도 명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싸게 많이 받는 것이 명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디테일을 살펴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미래 수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또 사용 방법, 또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출에는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을 차주로 할 것인지, 여기서 차주는 대출을 받는 분을 뜻합니다. 부부인 경우에 제가 대출을 받으면 담보 제공자가 있고요. 대출을 받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 요즘은 두 분이 공동 명의로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한 분은 차주가 되고요. 두 분은 담보 제공자가 됩니다. 소유자인 거죠. 부부가 소유자고 대출은 한 분이 몰아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때까지 했던 대출 중에서는 부부가 각각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어요. 워낙 큰 집이었는데 한 분이 몰아서 받으면 그 대출이 증여로 될까봐 각각 차주가 돼서 나간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한 분이 몰아서 받고요. 그분은 담보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뭐 다른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살펴드리고 있는 것이 저는 대출의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규정이라든지 새로 나온 이슈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디테일한 기술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그런 기술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대출을 받고 집을 살 때 그 은행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모든 은행의 금리를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금리를 안다고 해도 금리가 대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싸게 받는 것이 가장 좋죠. 하지만 어떤 부분은 금리가 싸지만 다른 불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대출을 선택을 할 때는 나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이냐, 금리냐, 금액이냐,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냐, 아니면 상환을 해야 되는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출이 나오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서류를 쓰게 될 때는 많은 은행을 디테일하게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저희가 보통 만기가 40년을 사실 이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 3년 이상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 모두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대출을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은행에서만 대출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계약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가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은행을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계약서도 쓰기 전에 모든 은행의 금리를 조사한다? 이거는 시간 낭비고요. 일단 계약서 쓰기 전에는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은행에 가서 계약서 쓰기 전인데요, 저 대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은행 직원분들이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쓰고 와야, 또 소득 자료 들어와야, 그리고 승인 넣어봐야 그때 가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출 전문가 분들하고 사전에 조금 의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파악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은행을 알아볼 필요는 없고요.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서 쓴 후에는 모든 은행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출은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잘 받고 잘 돌려주고, 그리고 수익을 여러분들이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을 잘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